풍수에 있어서 나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의미 있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무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외부에 비싸게 돈을 내고 오시는 그 특강자리에서만 얘기 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 전건호입니다. 4대째 풍수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풍수사이자 현실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풍수 인테리어 공간 이도사, 아파트 풍수론 등을 강의하고 있는 풍수전담 교수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오행 시리즈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오행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행이 필요하다, 혹은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최민식 그 배우님의 대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산을 보면서 오행이 완벽하잖아 이런 대사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목화, 토, 금, 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선 상생상극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실제 근데 오행에 대한 것들요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정규 과정 강의에서도 이 오행 깊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깊게 다룬다라고 해도 또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부만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오행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만큼 알아야 되는 철학책인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자연의 가치, 공간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했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뭔가 인식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깨어나게 해보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갈 때 내용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행중 이 목에 대한 의미,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행자가 단일 행자잖아요. 이 움직임, 뭐가 움직일까요? 바로 기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가 움직이는 것을 또한 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화된 나무의 개념을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무가 가진 속성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오행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씨앗에서부터 땅을 펑 하고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무궁무진하게 강합니다. 뚫고 나오자고는 의지, 에너지, 또한 쭉쭉쭉쭉 커가는 그런 성장기, 청년기를 상징하고, 계절적으로는 당연히 봄과 여름 등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쭉쭉쭉쭉 커가야 되잖아요. 작은 씨앗이 엄청난 높이에 수십 미터의 나무가 되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외부적으로 이렇게 커가야 되기 때문에 속은 점점 비워져 간다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만 놓고도 사실 이 나무의 특성만 들여다보자면은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집안에 적용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공간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끄게 되실 것 같아서 속성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집에 대한 이야기, 그런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 해보자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소재들보다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두든 가구를 하시든 침대를 하시든 뭐든 메탈 소재보다는 이런 우드톤 혹은 우드 소재로 된 것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제가 또 권해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나무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쁘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행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또 우리 집을 전부 다 뭔가 목조주택, 전부 다 목조가고 모든 것을 나무로 하시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재 가구가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 뭔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자 한다면은 목재 가구를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린 거고, 그 다음 나무와 관련돼서 더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바로 화분이죠. 화분 참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고 또 현장 컨설팅 가서도 이야기를 주시는데요. 현장에 나가고 또 어떤 사옥의 조경이라든지 다른 것들 할 때는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영하는 특성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나무가 복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화분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 모양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요즘은 또 너무 어떤 오해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모양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화렵수 보기에 내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셔도 괜찮고요. 다만 많이 두시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분을 두는 곳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현관 좋습니다. 현관 좋고, 우리가 집 밖에 개인적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비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화분을 두시라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집 밖에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라인밖에 안 쓴다라든지 이웃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예쁘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 설령 외부인이 보더라도 뭔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밖에 그렇게 나무 하나쯤 두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디건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무조건 두시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현관 쪽에 두는 것은 괜찮으니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상관없으니까 현관에 두시고요. 당연히 발코니 쪽을 권해드리고 안방에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식물보다는 굳이 뭔가 소품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정말 유일한 그런 오행복수건 뭐 이런 거, 혹은 디퓨저, 소금단지 정도인 거지, 식물은 오히려 화장실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목 오행이 없는 대학생 아들 방에 대나무 그림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네, 사주 연월일시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주라고 하고 8글자로 내 삶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여기에 그 목화토금수가 사주 역시나 이렇게 조화로운 것이 당연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타고난 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주랑 풍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제대로 적용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보니까, 또한 오행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오행은 가장 기본적인 오행, 그리고 가장 표준적인 오행이지, 오행도 다시 또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서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주에 대한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기운,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터, 그런 배치 등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본 바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나무 그림 하나 걸어 놓는다고 해서 뭐 좋아진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 이사 가려고 합니다. 화의 기운, 목의 기운 어쩌고 그런 거 안 믿고 털을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털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한테는 또 앞에 얘기랑 조금 반대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털의 기운을 신경 쓰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그런 배치 구조는 오행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서는 다시 그 오행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또한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아마 처음 듣고 또 이거를 풍수를 쉽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풍수는 절대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쉬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놓고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학에 대한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모르고 빠져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혼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잘 하시려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보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털을 중심으로 보고 나서는 이제 내 집 구조에 대해서 이런 목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서야 알게 되어 구독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인데 대문 위로 포도나무 넝쿨을 올렸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어떤지요? 덩쿨 식물이 있으면은 그런 뭔가 집안이 꼬여진다 라는 의미로서 덩쿨에 대한 것을 좋지 않게 얘기 드리고는 했었는데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액자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풍수를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수천 분 이상의 공간을 컨설팅을 해오고 있잖아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진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뭐 물론 중요한 건 맞아, 중요한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멀쩡히 잘 있는 포도 액자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유튜브 영상에서 누군가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안 좋은가? 이것 때문에 요즘 뭐 돈이 나갔나?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들면서 머릿속에서 무한한 막 꽃이 피어나요. 생각의 꽃이 피어나면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데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 생각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느끼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수준,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도, 뭐 자연 이런 것들인 거지. 근데 정말 기괴한 해골 그림 나는 좋은데 저 사람 왜 안 좋지? 이런 건 이제 안 좋은 거 맞죠? 그런 거 맞는데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좋고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두세요. 두시고 그 다음 뭔가 더 찝찝하고 어떤 좀 더 열린 마음이 드시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행 중에서 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안 풍수 인테리어의 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또한 나무와 관련된 질문들까지 한번 싹 다 모아봤습니다. 뭐 물론 이거를 가지고 목을 다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풍수사, 정말 대통령 풍수자문, 수많은 재벌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분들의 그 공간을 컨설팅한 사람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났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네 자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저와 마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한 것이니,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고, 뭔가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쓴 책, 제가 운영하는 자격증 과정 등 그런 등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그런 운을 재테크한다라는 생각으로서 하루하루 공간과 삶을 바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목화 토금술 중에서 나무에 이어 불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또 알려드릴 테니 계속해서 동명풍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